여기가 해지는 딱 해지는 거예요. 아침 잘 먹었어요, 아빠? 아빠 그 10kg짜리로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28살의 한 청년입니다. 청춘으로 상징되는 20대는 꿈을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나이죠. 하지만 이 청년의 꿈 위에는 각종 영수증과 서류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부터 그의 발자취를 따라다녔던 보호자라는 수식어. 오늘 시사연도는 아버지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 조기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셨는데 참 막막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호자가 됐다고 느끼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예.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정신만 조금 차리면 예. 뭐 자기 의사결정, 자기 진료에 대한 의사결정도 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원래 1인분의 삶을 충분히 해냈던 사람이니까 조금만 회복하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예. 이제 아버지의 모든 의료행위 의사결정이나 제도 안에서의 의사결정은 내가 다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네. 과정을 겪어야 됐고 한번 맨날 뭐 보호자님 하면 항상 달려가는 네. 아 내가 이제 생계를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구나라고 네.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내가 보호자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한 1년, 2년 이렇게 걸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이름도 굉장히 낯설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병명인 치매를 네.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치매는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막 쓰러지고 급성 신부전 오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의사소통이 잘 됐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전 그쯤부터 이제 치매 증상이 시작됐었죠. 아, 4시마다 아버지가 먼저 일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 안 한 지 6, 7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 계속 같이 일했던 인력 소장이 계속 연락 오니까 예. 내가 안 나가면 안 된다고 하고 나서 핸드폰 체크해보면 예. 제 연락처밖에 없어요. 다 아들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술주정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잠꼬대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일주일 되니까 와 이거 치매구나. 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예. 계속 새벽마다 잠 못 자게 사람을 계속 괴롭히니까 아, 예. 너무 힘들었죠.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계속 쫓아온다고 하면서 막 예. 밤새 도망 다니는 예. 거죠. 아버지가 예. 뭐 아니면 계속 누가 감시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없으니까 예. 한번 벌어지면 너무 그 충격의 여파가 너무 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예. 못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어쩌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 없다 그러고 예.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죠. 치매를 앓으시는 아버지를 집에서 혼자 케어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순간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질병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치매하면은 요즘에 그냥 삶이 끝났구나. 예. 인생 끝났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망적이죠. 진짜 집에 단둘이 있고 네. 나 혼자 돌봐야 되는데 치매다. 제가 일을 계속 하고 병원비도 내고 그러면 또 아버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간병인을 계속 쓰고 네.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제가 안 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돈 문제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제 일을 아예 못하는 거죠. 뭐 배우고 있는 거든 뭐 네. 도저히 모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거나 하고 싶은 걸 할 새가 없는 거죠. 청년들 갭이어 뭐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낯선 거죠. 저한테 불가능한 거죠. 뭐 1년을 이제 하나의 갭으로 네. 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자. 네. 1년 동안 네. 휴학하고 쉬고 아. 놀고 먹으면서 네. 네 진로를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들 막 또래들 하면은 와, 저 저런. 그리고 또 아버지는 계속 말 안 듣는 안 듣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뭔가 계속 자존감이 바닥나 있을 때 누구 하나가 옆에서 네. 조금 모멸감을 느낄 만한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살기 싫어지고 그만두고 싶고 네. 근데 이 모든 게 아버지 죽으면 끝나는 일이니까 결국엔 아, 죽었으면 좋겠다. 아, 빨리 죽지. 내가 살려놓고도 그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혼란들 계속 겪으면서 지냈었죠.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치매 환자가 10명 중 1명을 넘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40대가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 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시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식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회의 어떤 돌봄 시스템, 어떤 것이 좀 가장 문제다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일단 가족이 돌봐야 되는 주체 첫 번째 영순위로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예. 다 감당하게 하고 예. 그 감당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지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거 다 제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돌보는 절대적인 시간, 돈, 뭐 의료비, 그다음 뭐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그걸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 이제 부양 의무자 혹은 뭐 신청하는 대리자 혹은 보호자로 계속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예.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은 건데 왜 가족이 이걸 다 해야 되지? 이게 아버지라는 한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한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 그리고 나는 왜 계속 내가 그런 복지제도 앞에 가서 빌빌 기어야 되지? 내가? 지금 한국 사회 제도가 그냥 경증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엄청나게 아프면 지원받는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가난하면 지원받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급자도 결국엔 더 가난해져서 네. 그러니까 뭐 보증금 빼고 직장 다니던 것 때려치고 막 일용직하고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니까 사실 결국엔 수급자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170만 원 넘어가면 아버지 수급비 깎이죠. 네. 그냥 다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잖아요. 예. 부양의무자라고 하고. 뭐 말하자면은 기초수급 받는 것도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받게 되셨고, 네. 그러니까 항상 경계에서 그 사회로 하여금 뭔가 혜택을 좀 많이 못 받으셨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했냐? 뭐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네. 어떡해요? 뭐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냐? 그럼 뭐 아버지 치매도 마찬가지로 치매 검사를 해라.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검사를 해요? 왜 안 하는지. 계속 뭐 이런 걸 물을 때마다 가난해서 안 해요라고 답할 예. 수도 없고 계속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예. 뭐 지원받으려면 내 가난을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걸 서류로 또 증명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뭔가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서류를 증명 안 되면 그냥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없는 셈 치고 넘어가잖아요. 네. 복지의 보완책만 사회 안전망만 있었으면 내 아버지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네. 원망도 계속 커지고. 그 정책을 꼭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게끔 제가 약속을 드리고 또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입니다. 이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니라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어떠세요? 진짜 실제 체감을 하시나요? 뭐 어쨌든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정책 기조가 나왔을 때 뭐 정말
뭔가 안도감 같은 게 들었죠. 이렇게 진짜 국가 정책으로서 큰 기조로 치매라는 걸 얘기하니까. 근데 조금 더 나아졌다는 인상은 있는데 여전히 가족한테 가족 돌봄이 기본이 돼 있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네. 단순히 어떤 지원금을 늘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네. 왜냐면 저도 아버지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돌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9년 못했을 것 네. 같아요. 그냥 네. 계속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한 개인으로서 존중하려고 하고 존엄이 대체 어떻게 인간이 존엄할 수 있나 계속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 옆에 있을 수 있었지. 그러면 효자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고민인 거죠. 그렇죠. 가족을 한 단위로 계속 보니까 네. 아버지라는 개인과 내 개인이 상호간에 느끼는 고통들이 다르고 예. 그것이 계속 사회적으로 가시화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도 시민이고 나도 시민이다. 나도 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고 아버지도 온전히 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예. 나도 그 사회경제적인 신체적인 약자를 돌보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예. 사적인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예.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버지를 돌보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즐기고 싶은 걸 즐겨도 될까?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려면 좀 오랜 기간 두고 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혹은 네. 굳이 중년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청년들도 같이 돌보며 얘기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28이란 나이잖아요. 그 20대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철부지일 수도 있을 그런 나이인데 너무 일찌감치 어른이 되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 중에 그런 거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철이 안 들면 뭐 살지 못하는 삶이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준 거는 돌봄 상황과 관한이었고 네. 그게 아니었으면은 지금처럼 세상을 볼 수도 없었고 지금처럼 진지하게 예.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아버지가 많이 빨리 죽었으면 거기서 못 벗어났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하고 아버지 괴물이었어.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막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혐오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네. 시간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겼다는 건 세상이 세상을 보는 틀이 넓어졌다는 거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아버지가 살아서 다행이다. 죽지 않아서 얻어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오히려 그 아버지와 그 각자의 1인분의 삶으로 사셨을 때보다 아버지를 돌보시면서 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도 잘 살아보겠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던 상경했던 한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살지?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그렇게 풍부했던 사람이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예. 사회적 배경 뭐 지금은 몰락해서 사회적 효용에 다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예. 그런 것들이 더 높아졌고 실제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 사실은 소통하는 법이 더 늘어났던 것 같아요. 한때는 숨기고 싶었던 가정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이 사연의 원인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또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현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우리 사회 자화상입니다. 시사연도 마치겠습니다. It's alright. I know it's alright.